2주차 창업 마케팅, 스타트업 마케팅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타트업 마케팅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사례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해서 근 한 7, 80, 아직 100년이 안 되겠죠? 그 과정 중에 여정 중에서 굉장히 급속히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곧 고객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잘 포착해가지고 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가치들을 제공하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고객의 변화는 늘상 더 빠르게 변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케팅 기법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서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지금 현재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IoT를 비롯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마케팅의 기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다뤄드리고요. 또 스타트업 마케팅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스타트업 마케팅이 또 기존의 창업하고 다른 점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크게 이제 스타트업 마케팅에서 다룰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 혁신, 마케팅인데 그 기업가 정신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케팅 전반적인 기본 원리하고 스타트업 마케팅의 사례들 중점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면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스타트업은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스타트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하고 그 아이디어가 정말 지금 이 현재 이 시기에 아무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도 그것이 기회에 맞는가? 어떤 기회일까요? 사업 기회죠. 사업 기회는 뭐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도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반적인 스타트업 마케팅을 보시고 사업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제 슬라이드죠. 이제 마켓은 곧 뭐라고요? 마켓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 어떤 사람이죠? 네, 고객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데 ing가 붙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고객이 자, 마케팅, 이 고객들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누군가가 음소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네, 네, 이제 됐네요.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 고객의 움직이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서비스나 또 어떤 가치, 또 제품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우리 내부에 이해 관계자들도 어떤 가치를 이제 창출해 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고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눈 떠서, 이제 밖에 일하러 나올 때마다 보여지는 것들, 또 식사를 할 때, 또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구매할 때 다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제품을 구매할 때 예전하고 요즘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품을 검색하는 거, 비교 분석하는 거 다 달라졌어요. 이럴 때 이제 고객들이 달라지는데, 이 고객이 어떤 게 달라졌나 하면 바로 구매와 관련된 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구매. 그죠? 결국 마케팅은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겠는데,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결국 구매, 고객의 입장에선 구매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실 ing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어떤 것들로 의해서 변화되는가 봤더니 바로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법, 제도, 환경, 기술, 사회 등에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사회에도 사회적으로 변화된 것도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1세대, 2세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 혼자 사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나가보세요. 혼밥을 먹는 것, 혼술, 또 혼자 살기에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건 뭐죠? 고객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제품 서비스, 또 제품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또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소고기나 이런 이제 고기류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지만 힌두교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중국에서의 좋아하는 색깔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구매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또 법도 마찬가지겠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그 공유 경제로 인해서 어떤 차량 공유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았죠.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도화되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한테 연결되는 것들도 제한이 됐지만 고객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롭지가 않다. 뭔가 사회에 여러 이슈가 되는 부분에 내가 거기에서 구매를 한다 했을 때는 항상 마음에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런 법, 제도, 환경, 기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거래하는 것, 핀테크를 사용하는 것, 지금 여러 가지 오토 서비스를 한다는 구매 행위가 다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런 법, 제도, 환경, 기술, 사회에서도 달라지는데 바로 이게 패스트죠. 자, 패스트는 뭐죠? 폴리티컬,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소셜, 테크놀로지, 또 문화, 컬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고객이 바뀌고요. 또 이제 경쟁사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죠? 또 경쟁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냐, 나와 똑같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경쟁사가 굉장히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도 고객들은 달라집니다. 고객들은 금방 경쟁사가 가격을 엄청 또는 품질을 엄청 높이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바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쟁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카테고리, 같은 아이템에서의 경쟁사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항상 좀 고전적인 이제 사례가 됐지만 나이키의 실질적인 경쟁사가 뭐 아디다스라든지 기타 그 아웃도어 브랜드만은 아니다. 한동안 나이키가 고전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놀지를 않았던 거죠. 다 게임을 하고 육체적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나이키의 경쟁사는 바로 닌텐도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를 했을 때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사가 다른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내에서의 브랜드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사실은 고객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객 분석이라는 것도 고객 스스로가 자체가 또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도 변화되지 않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도 아직 40대, 50대 안 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 20대하고 30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 어떤 메뉴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장소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 자체 내에서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성별로도 달라질 것이고 연령별로도 달라질 것이고 또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내가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분석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어디냐, 학력이 어떠느냐, 또 어떤 소득 수준이 어떠느냐, 그리고 직업군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고객의 AIO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고객의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구성 요소, 즉 인구 통계학적 그런 변수 말고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이거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서 행동에 또 의사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자, 스타일을 나는 내 스타일이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그러면 내 컨셉이야. 그게 바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 넌 왜 그런데 놀러 가?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것도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이런 거시적으로 패스트도 있고 이런 경쟁사 또 고객 스스로 자체, 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파악한다 하면은 이러한 테스트, 우리가 3C라고 해요. 경쟁사, 그죠? 컴피턴시, 그다음에 자사, 우리 컴퍼니, 고객 스스로의 자체, 고객, 자, 커스터머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트, 3C에 의해서 고객이 변화하는데 더 크게 변화되는 것은 고객의 자신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는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조금 AIO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AIO는 A는 act입니다. 자, 활동, 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그리고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런 것을 이제 act라고 그러고요. 여기 I라는 것은 interest, 고객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O는 opinion이에요. 고객이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견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고객 분석한다 그러면 보통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기본으로 했지만 이제는 주로 고객의 AIO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어떻게 하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들기까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과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인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고객 AIO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세 가지만으로도 변화되지 이 세 가지 외에도 고객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우리 고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여기 중고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레퍼런스 그룹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의사 결정을 할 때 혼자 생각해서 바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또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또 그 어떤 분야에서는 또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죠. 또 흔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은 리뷰어들을 또 보는 거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의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케팅에서 고객의 움직임은 구매 행동과 연관된 걸 보는 겁니다. 구매 행동. 우리는 항상 이제 구매 행동과 연관되는데 이 구매 행동에 연관되는 것들, 이 고객들을 굉장히 이게 변화시킨데 계속 변화시킨데 순간에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좀 기간을 두고도 변화시키죠. 우리는 그걸 트렌드라 그래요. 여러분 매일 트렌드가 나오잖아요.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트렌드지만 구매 시점에서의 구매 행동에 변화시켜주는 것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마케팅에서 고객이 우리 제품 구매해준다 그러면 우리 그 고객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왜?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제품을 써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고객을 얻고 다녀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들은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근데 고객을 뭘 움직이는
구매와 연관되게 해서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을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잘 파악하는데 패스트, 3C, 자, 고객의 AIO, 고객의 레퍼런스 그룹들을 우리가 면밀히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 그 이렇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조사 분석이란 말도 하는데요. 지금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고객들을 어, 파악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있을 것이고 또 1대1 관찰 조사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샘플링을 조사해서 어떤 부분들을 또 파악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대세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조차도 사실은 시장 조사 분석이란 기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분석 기법들도 제가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머들이 움직인 것, 뭐에 대해서 움직인다고요? 패스트, 3C, AIO, 레퍼런스 그룹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 고객들이요, 움직이는데 다 개별로 움직이는, 자,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이 다 개별로 움직일 듯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다 해서 어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한테 그에 딱 맞춤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또 패턴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큐레이션 서비스도 AI가 그냥 단독으로 다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도 패턴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세분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와 제품이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또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집단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건데 그 찾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이제 세분화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모던형으로 구매하느냐, 클래식형으로 구매하느냐, 이건 제품 속성에 대해서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제품을 가격 대비로 고가격에서도 수긍할 수 있느냐, 저가격이지만 수긍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분화하는 나중에 요소들이 있는데 세분화 요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나냐면 방금 제품의 속성들 있죠. 여러분들 차를 구매한다 했을 때 내 차는 적어도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연비는 좋아야 돼, 튼튼해야 돼, 디자인이 좋아야 돼. 예를 들어서 또 나는 좀 차박도 해야 되니까 차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자, 그것들이 뭐죠? 그 차가 갖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도 또 아까 세분화해서 인구 통계학적 속성에서 따라서도 또 방금 이 세분화에서 고객의 AIO를 가지고서도 세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세분화는 고객의 유사 속성, 또 유사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우리 고객이 속성별로 또 라이프 스타일별로 나눴더니 한 5개 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5개 그룹 내지 10개 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 10개 그룹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 할 것인가, 무차별로 그냥 서비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한 개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어떤 차별화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타겟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아까 이렇게 고객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쭉 보고 나서 거기에서 유사한 어떤 패턴끼리 나눠주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거기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로 열광하면서 100%의 점유율을 가질 만한 그런 집단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타겟팅입니다.
자, 여기서 타겟팅에서 포지셔닝이 뭐죠? 그 시장에, 타겟팅한 시장에 앉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앉히는 거죠? 이미지화해서 앉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흔히 이제, 그, 밀키트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서비스 되고 있어요. 자, 밀키트인데, 다양한 속성들을 가진 밀키트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이어트 밀키트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그런 성인병, 에, 이제 맞춰진 밀키트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밀키트 만들 수 있고,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밀키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밀키트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밀키트를 어떠한 브랜드와 어떠한 이미지로 전달하고 싶으세요? 그죠? 이걸 입으면 그 광고 홍보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밀키트는 굉장히 건강한 남성의 근육질로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그리고 또 내지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들이 그 건강한 남성들을 굉장히 아주 흠모하면서 보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넣어준다거나,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패키지부터 그 제품을 전달하는 컨텐츠부터 일관성 있게, 이것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밀키트야 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의 과정 하는 것, 그 고객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그 브랜드를 들으면 굉장히 건강식이야, 튼튼하게 내 몸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과 브랜드에 인격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인격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개성이라는 것, 인격, 개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항상 생각을 할 때,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으로 인격화하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스타트업 마케팅에서 마케팅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화해서 사업화할 더라도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인격화시키자, 개성을 넣자,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고 싶은데, 사실은 고객들이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 고객들이 명품 백 가슴에 품고 가면서 애기라고 그러잖아요. 내 애기라고 그러잖아요. 인격화시키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먼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고객의 페르소나라고도 했지만 내 제품의 페르소나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불과 15년 전에 굉장히 히트친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블루클럽 아세요? 블루클럽 아세요? 남성 머리 커트를 5,000원에 했던 블루클럽인데, 그 블루클럽은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블루클럽의 블루 부분부터 해서 그 머리를 감겨주지 않고 머리만 깎아주는 거잖아요. 머리 감는 건 자기가 하는 건데, 그 블루클럽에서도 어떤 식의 했냐면 블루클럽 그 서비스 자체를요, 개성을 놓쳤어요. 자, 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액티브하고, 그러나 사회 초년부로서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블루크롭을 그냥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개성을 넣어서 블루크롭이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또 프로모션을 했다라는 거죠. 그 프랜차이즈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전달됐었죠. 자, 근데 이와 유사한 것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쉐린 아시죠? 미쉐린 뭐죠? 굉장히 귀엽죠? 타이어. 퉁퉁한 타이어 미쉐린.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에너자이저, 음, 그, 어, 그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포지셔닝 시킬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제품과 기업을 나의 아가라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 내 제품은 어떠한 형태의 그 품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고객을 잘 파악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들이 바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완충작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게 7가지를 뒀는데요. 이게 7C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완충 단계가 STP 단계인 거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단계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전체를 다 전달하지 못하죠. 왜? 지금 이 고객도 패턴과 유형에 따라서 메시지를 쓰는 방법도 또 메시지를 활용하는 미디어도 다르고 내 제품을 쓰는 활용하는 시기도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맞춰가지고 내 서비스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러한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4P 믹스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또 플레이스. 그래서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또 촉진, 자, 알려지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했지만 그것은 공급자 중심이고요.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커스터머 중심에서 이렇게 7C를 이제 마케팅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자, 컨텐츠라면 여러분들 무형의 서비스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 그러니까 유형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컨텐츠도, 핸드폰도 그렇고요. 여기에는 시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고객들은요, 제품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활용했을 때 자기 스토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스토리텔링 시대도 지나가고요. 스토리 리딩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 서비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상들이 있어요. 그 변화되는 일상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텔링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활용할 때마다 많은 사건과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가지고 에피소드들을 연결해 줬을 때 사람들이 그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성으로 가져가는 품질, 가격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경쟁 요소가 아니에요.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스토리 리빙,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벤트,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걸 제일 많이 했나요? 스티브 잡스. 어, 가 많이 했죠. 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것은 무슨 기능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벌써 한 10여 년이 됐죠. 그분이 까만 목티를 입고 청바지에 까만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의 기능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의 변화가 바로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 리딩을 얘기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떠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한다, 또 스타트업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고객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고객의 이 그 함께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고객이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고객이 그 커뮤니티에서 대인관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고객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막 기능을 설명하고 쇼스들 막 나오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SNS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의견을
그죠? 수집해서 제품을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해서 고객이 오케이 할 때 그 제품을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큐레이션 서비스에 들어갈 것들이 이제 CRM이라는 게 들어가고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CRM은 기본이 들어가는 거고요. CRM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분석적인 툴들을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샀고, 얼마나 많이 샀고, 얼마나 최근 샀고, 그래서 그걸 FRM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도 고객이 이제 떨구고 가는 여러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또 고객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어디에 접근했는가 그런 것 통해서도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케팅 기법에 들고 와야 되고요. 자, 이 커뮤니티.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중고 집단이고 우리 고객과 우리 컨텐츠, 제품 서비스의 컨텐츠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고요. 제일 좋은 고전적인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죠. 헐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어떻게 한 거죠? 처음부터 그 광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헐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끼리 그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커뮤니티 지원을 다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여러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코스트죠. 우리는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코스트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프라이스는 가격만 보는 건데요. 코스트는 가격 플러스 심리적 가격, 그 다음에 정서적 가격, 또 어떤 정보를 찾아보면서 그런 그 기회비용의 또 가격,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내 제품을 의사결정해서 구매할 때 얻는 이런 코스트 모드들을 어, 생각해야 돼요. 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한데도 구매하신 이후에는 그 안에 내면 깊이 들어가면 어떤 심리적 가격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 거를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이면을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고객의 다른 제품에 로그인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제품을 변경해서 나한테 들어올 때 보니까 모든 걸 다 뭐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비용을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코스트죠. 그래서 고객 이면에 심리적 가격, 그 다음에 정서적 가격, 또 어떤 또 시간적 가격이라는 거죠. 이제 비용이라고 해야 되죠. 가격이 시간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컨비니언트죠. 얼마나 편의성 있게 고객한테 딱 전달해 주느냐. 우리 얼마나 편리해요. 새벽 배송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컨비니언트죠. 이 컨비니언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컨비니언트에서 그 비즈니스 혁신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오늘 이 시간은 좀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커플링이라는 책 보셨나요?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디커플링 책 보셨나요? 디커플링 책 아시는 분 계세요? 디커플링. 네. 자, 디커플링은 제가 요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연결된 것을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디커플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가서 하이마트 매장에 가서 TV를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삼성 걸 살 것이냐, LG를 살 것이냐 이렇게 막 비교 검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가서 제품은 보고 어떡하죠? 스마트폰으로 해서 다 나와가고 제품 가장 싼 거, 이거면 되겠네 해서 거기서 딱 구매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디커플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고객이
제품을 사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제품을 사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품을 어떤 거 살지 검색하고 대안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제품을 처분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커스터머 밸류 체인 CVC라고 그래요. 그래서 CVC인데 이렇게 제품을 어떻게 해요? 이제 대안 검색을 해서 구매, 사용, 처분을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된 끊는 것이 디커플링인데 이 디커플링을 또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뭐예요? 우리가 가서 영화를 비교 검색해서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데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검색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 해주죠. 그것도 영화를 보는 서비스 자체의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이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편안하게 해줄 때 그거 하나 자체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커플링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체인을 끊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체인 끊는 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사업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들어오면 자 지금 그 컨비니언트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이거든요. 유통이죠. 근데 물류에서도 디커플링이 올 수가 있고요. 물류는 뭐죠? 원자재 공급부터 공장에 와서 제품이 이제 출고돼서 나온 때까지가 이제 물류이고요. 제품이 출고돼 가지고 이제 도매상, 중간 거래상, 또 소매상까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상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것들은 우리가 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컨비니언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머스죠. 이 거래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고객하고 비즈니스 모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시 마케팅입니다. 자, 이 마케팅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의 움직임에 영향 주는 요소를 잘 알아서 이렇게 최종의 7C를 설계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STP를 하는 거고, 요 전 단계는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수합 분석이라든지 수합 분석과 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말하는 또는 G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프로세스이면서 마케팅 프로세스 내에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는 활동들이다. 결국 변하지 않은 거 있어요. 마케팅에서. 변하지 않은 건 뭘까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방금 보신 슬라이드에서 변화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재영 원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워낙 그 현장에서 고객과 또 커머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큰 거시적 그림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고객들이 그래도 중요시하는 게 이제 가격을 좀 중요시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편리성? 네, 네, 편리성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트렌드? 네, 트렌드? 네, 트렌드. 요런 세 가지 정도가 고객들이 제일 중요한데, 요런 거를 이제 개인화 해가지고, 네,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요즘 굉장히, 네.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객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파악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변화하는 모든 것을 분석하는 기법이라든지, 고객과 소통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눠졌죠. 예전에는 고객하고, 소통하고, 고객한테, 물건을 직접 갖다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방판이라는 게 있어요. 방문 판매. 그죠?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이제 카탈로그라든지 방송, TV, 신문, 잡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뀌었어요. 다이렉트 시 컨슈머라고 이제 음, 그 제작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음. 이런 사람들이 유통을 거치지 않고 네. 요즘은 뭐 그죠?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네. 아니면 자체 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 음, 중간에 이제 아까 뭐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다 없애고 바로 음,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고객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네. 판매하는 네.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가 요즘은 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슈인 것 같아요. 많은, 네, 맞아요. 지금 고객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도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거. 그것이 진짜 마케팅의 정수이거든요. 자, 고객 가치죠, 뭘까요? 뭐. 어쨌든. 고객 가치, 오케이. 고객 가치. 고객 가치, 그렇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항상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 언제나 변화한다라는 거 하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게 마케팅인 거죠. 고객은 언제나 변화한다. 그게,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고객들한테.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고객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고객이 더 네. 많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극과 극인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어,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고객의 트렌드 또 지향점을 알거나 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한 명에서 100명까지의 진성 고객이 통해서 깊이 또 알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파악되고 있는 하나의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이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한 슬라이드로 너무 시간이 오래 갔네요. 자,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은 변한다. 이것 자체가 변화하지 진리다. 이렇게 거고요. 아까 고객 AI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AI로 지금 가장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데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많은 그 종류들을 굉장히 분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는데요. 그 분류가 그냥 분류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고객의 행위나 관심 분야나 또 고객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변수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 인구학적 특성은 이제 기본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 계획, 또 마케팅 실행할 때 이것만 가지고 시장 고객 분석했다 하면 안 되죠. 행위, 관심,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객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던 전체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고객 시장,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에서 아까 패스트, 그다음에 수학 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고객한테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미션이죠. 기업의 미션.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고객한테 고객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죠. 차별화 포지셔닝 하는 거고요. 자, 그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데는 기능들이 있죠. 제품으로 전달하는 죠. 고객 가치라는 것은 그 기능하고 속성하고 조금 다르죠. 밸류예요. 고객 가치. 밸류는 어떻게 보면은 베너피트에서 코스트, 효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밸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치는 코스트하고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치에는 한 7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쾌락적 가치도 있습니다. 명성적 가치도 있고요. 사회적 가치도 있고요. 뭐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성적 가치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어떤 그 높은 파워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브랜드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명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한테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몽블랑 만년필 최대 비싼 걸 내가 봤거든요. 3천만 원짜리 봤어요. 몽블랑 만년필. 자, 그 몽블랑 만년필 3천만 원 쓰는 데는 그 고객의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은 제품 서비스가 있고 또 가격도 있고 그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고 그 전달하기 위한 컨비니언트 시스템 설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 가치 제품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고객 가치를 어떤 걸 우리 고객 가치를 하게 해야겠다. 행복인다. 뭘 어떤 것으로 우리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지? 그러면 그 고객을 행복해주는 그 고객 가치를 파악해서 그거를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여기서 4P라고 나왔지만 7C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제 제품을 이제 전달해 주면서 우리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그 제품을 서비스를 전달했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 고객한테 제품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다음에는 어떤 기능을 또 향상시켜 드릴까요? 내지는 다음번에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주는데 계속 그 고객을 어떻게 한번 우리 고객이 된 분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새롭게 신규 고객을 창출을 하는 것이 기존 고객 유지 관리비에 비해서 5배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기로 했던 고객은 놓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번 고객이 이탈이 되면요.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탈된 고객은 그냥 이탈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나한테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블랙스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한테 네거티브 인플루언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고객 가치 제한이라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고객 가치 사슬이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품의 생애 가치가 아니라 고객의 생애 가치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고객의 생애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CRM 고객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운동화를 삽니다. 그죠? 그러면 그 운동화를 이 고객이 1년 동안 몇 컬레를 사는지, 또 평생을 거쳐서 몇 컬레를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객이 평생을 거쳐서 만약에 30컬러를 운동하신다면 다 내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고객이 또 관계된 분들 있잖아요.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그 세대 간 브랜드를 계속 확장시켜 가자. 이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인 거죠. 나이키도 나이키 키즈가 있고 그죠? 나이키 시니어에 대한 브랜드가 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객의 생애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시작해서 또 기업을 운영, 관리, 경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마케팅입니다. 왜? 어, 우리 기업, 우리 서비스에서 고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밀접하게 그 활동하는 그 여러 가지 경영 중에 경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만큼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또 고객관계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제품 생산과 제조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제품 생산과 제조라면은 그 제품 생산과 제조를 해서 원자재부터, 그죠? 아니면은 이제 OEM을 하더라도 OEM을 하기 위해서 소싱부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회사의 이런 팀들과의 관계한 인사도 알아야 되죠. 또 그 돈 자금과 투자와 재무와 현금 흐름에는 재무도 알아야 되죠.
또 계속적으로 이런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하고 해서도 차별화 핵심 역량을 키워낸 교육을 또 알아야 되죠. 그죠?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죠. 기술 혁신해야 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을 해야 되죠. 또 판매, 세일즈, 유통 다 알아야 되죠. 경영은 그다음에 해외와 글로벌 네트워크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갈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업의 존재 가치를 기본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기본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시장을 파악해내니까 사회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사회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장에 맞춤으로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스피드하게 계속 고객과 함께 내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린스타터 방식이고, 이런 모든 고객과 관련된 변화되는 요소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뉴노멀 트렌드인 것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 환경,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뉴노멀 트렌드인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런 문장은 없었죠. 우리는 낯선 사람들 자동차에 올라타고, 그죠? 우버, 남는 방, 낯선 방에 가서, 저는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에 가서 잡았거든요.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 그분들이 다른 데 여행 가면서, 그때 프랑스였는데, 그때 가니까 가족들 사진이 있고 그들이 먹는 식탁과 그들이 생활한 제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은 없었지만 그 낯선 이방 지역에서의 그 문화들을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또 하나 나라는 이 집을 이렇게 낯선 외국인한테 아시아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 사진부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낯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짜 굉장히 이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스타트업 기회도 있고 마케팅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젠페이스 다 보셨나요? 보셨으면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십시오. 네, 재밌었죠? 네. 자, 이 젠페이스에서 여러분 느낀 점 좀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페이스는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젠페이스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끼신 점도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 박상현 우리 원우님 이와 유사한 일들도 하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젠페이스 보셨나요, 혹시? 오늘 제가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 네네. 그 보신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권태신. 혹시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나요? 저는 예전에 실제로 그 저한테 맞는 컬러 컨설팅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일회성으로 해서 네, 이제 저가 어떤 뭐 웜인지 뭐 이제 어떤 계절의 색깔이 저한테 맞고 어떤 네, 화장과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음, 이제 음, 아시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AI 기술로 그런 것들이 다 되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화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 되잖아요. 옷 같은 것도 다 그냥 착용이 네, 다 네, 되고 네, 안경도 다 네, 써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역시 정말 굉장히, 과학 기술이 좋긴 좋구나. 네. 네. 그러면 한 분만 더, 네, 좋은 말씀이죠. 요즘 트렌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엄청 사업 기회들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떻게 저런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나는 저거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최혜성 원우님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젠페이스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저 젠페이스는 못 못 보셨어요? 봐가지고, 네, 네. 다른 다른 영상 거 보는 보셨어요? 건데, 혹시 네, 젠페이스 보신 분 또 있으세요? 한 번만 더. 안 보셨어요?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임기덕 대표님 보셨나요? 그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참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고객이 참 쉽게 할 수 있게 잘 만들었다 이거랑 음, 그 돈을 참 쉽게 벌. 그러니까 이게 왜 마술이 어, 모를 때는 정말 신기한 건데 알고 나면은 되게 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 방금 지금 권태시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을 저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임기덕 대표님 보니까 참 쉽죠? 그러면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젠페이스에서 정말 잘한 건 뭐냐면요. 자, 그 안에 데이터를 누가 구축해 주나요? 물론 이제 긁어오는 데이터도 있지만, 누가 데이터를 지금 막 놔주죠?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자기 얼굴 찍어서 막 해줘요. 근데 그 데이터가 사실 또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0만 명이 사진 찍어서 다 올렸대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초상권 막 난리 치는데 자기네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가지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색감. 그러니까 그 지금 올려지는 그 고객들이 올려주는 데이터도 내가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막 올려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분들한테는 공급자들로 받는 데이터들을 다 받았어요. 왜? 자기네는 화장품 유통 거래 회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얼굴을 이제 색 톤을 했지만 복잡하지 않아 한 8가지 톤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딱 맞춤형으로 정말 50만 명한테 50만 명이 다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패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딱 해놓고 그 화장품 회사들은 그 엄청난 색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는 데만 매칭, 그러니까 이런 색조, 이런 색감에 이런 색조들이 있는데 그 맞다는 뭐냐면은 그 색감에 맞는 브랜드들을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50만 명이 와? 와,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태평양도 들어가겠죠. 페이스샵도 들어와야겠죠. 엄청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메인 회사들의 색조 화장부터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에도 그로스 해킹이 있었어요. 그로스 해킹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다나와 플랫폼 아시죠? 다나 플랫폼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로봇 엔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가격 이렇게 커머스 이제 가격을 오픈하면서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라서 쫙 긁어오는 거예요. 긁어와서 보면은 그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 제품의 색조나 이런 거 몇 호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회사들이 색조에 대해서 그 패턴들이 수백 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이제 고객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긁어 와가지고 또 알려주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런 고객의 아까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얼굴 색깔이 뭔지 모르고 잘 모르고 색조를 선택한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들인데 그거를 뭘 본 거죠? 고객의 행동을 보고 아까 AIO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파악해낸 거죠. 그리고 그런 20대의 여성들이 굉장히 불평불만들은 이제 귀담아 들은 거죠. 그걸 뭘로 통해서 고객을 관찰, AI를 보면서 파악을 해놓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 고객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로봇 엔진, 그룹 세팅처럼 긁어오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고 또 이런 많은 고객들이 들어온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하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고객들이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 DB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DB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제 하나 이와 똑같은 것들을 아직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원우님 한 분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 사회에 아직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항상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다 비즈니스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서도 비대칭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이제 뭐 10가지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비즈니스 하고 계셔서 제가 했지만 고객들이 그 올리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내지는 나는 상태가 어떻습니다. 나는 지금 고혈압에 당뇨에 뭐가 있습니다. 나는 체중이 얼마입니다. 나는 어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최적으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식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 막 올려놓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페이스가 바로 그걸 했어요. 지금 무슨 시대요? 빅데이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빅데이터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금강석입니다. 철강석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포스코 그 철강이 제2, 제3으로 계속 비즈니스가 파생되어 나오잖아요. 아까 젠페이스에서도 그 얼굴로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렸잖아요. 그 데이터. 그 데이터로 가지고요. 수만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스타트업 마케팅을 할 때는 방금 고객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프로덕트가 들어가잖아요. 제품 서비스.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스토리 리빙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건 바로 사업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얼마 쉴까요? 10시 20분까지 할 건데. 그냥 해요? 쉬지 말고? 그냥 해요? 진짜로? 와, 이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에요? 쉬었다 합시다. 10분? 네. 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37분이니까 4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좀 쉬셨나요? 물 좀 드시고 하셨나요? 네. 오늘 슬라이드가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보시라고 드렸고 오늘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현재 화면으로부터 보면 네, 아까 젠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보여주는, 전달하는 이 DB가 굉장하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 빅데이터 분석 사례인데 혹시 여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뭐냐면 네. 자, 다시 화면 공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고등학생 딸인데, 갑자기, 이제, 임신, 이제 산모와 관련된, 그죠? 그 다음에 그 신생아 용품이 집에 이제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자료들이랑 샘플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매니저 나가고 소리 질렀다는 거죠. 대형 마트에 가서. 근데 실은 진짜 그 딸이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마트 마케팅 팀은 부모도 몰랐던 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아챘을까? 그 답은 빅데이터 분석이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들이 자신의 태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용했던 또 먹었던 그런 제품들이 다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등학생들도 똑같이 일반적으로는 임산부들이 이제 사용했던 제품, 그런 비타민,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방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신했을 때 로션 향기 제품도 무향으로, 비타민도 어떤 보충제와 대용량 솜을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임신 가능 점수를 산출한 15가지 제품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젠페이스에도 말씀을 드렸고, 큐레이션 서비스도 말씀드렸는데, 빅데이터 분석이라 해서 뭐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패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25가지의 어떤 제품 패턴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잔디깎는 기계 쿠폰이 갈 수도 있죠. 예,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 100%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중률이 거의 9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쇼핑 패턴, 그죠? 패턴이라는 겁니다. 패턴을 보고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또 내지는 AI 분석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 수보다 더 많아지는 거겠죠. 패턴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가지수의 매칭도 더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다 그것이 수만 가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도 수만 가지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만약에 수만 가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1 요소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30%, 제2 요소가 예를 들어서 25%, 제3 요소가 15%, 제4 요소가 10%, 그 다음에 제5 요소가 뭐 8%, 제6 요소가 7%, 제8 요소가 1%, 제9 요소가 0.1%, 제0.00 그렇게 만 가지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7 내지 8요소만 가지고도 그죠? 8요소만 가지고도 왜냐면 50만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그 패턴에서 7 내지 30%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정도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큐레이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 기회를 이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 기회를 찾든지 또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은 마케팅 분석에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자꾸 보려고 하는 노력. 근데 패턴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마케터가 내는 거예요. 마케터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AI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평가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기계가 처음부터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사람이 입력해줘야 그 다음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건 컵이야. 이게 거꾸로 해도 컵이야. 옆으로 해도 컵이야. 깨져도 컵이야. 이렇게 자꾸 입력을 해줘야 그 다음에 AI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고객의 패턴이나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 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것을 어떤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패턴이 맞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알아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빅데이터 활용이죠. 데이터, 하나의 사건, 사물의 특징 이런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 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션 하나 샀고 영양제 하나 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로션과 영양제는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이러한 로션과 영양제는 일반자리보다는 임신 중의 여성이 샀다.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임신 초기 아니면 임신이 아니었다가 바꿔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업 기회를 찾는다, 마케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IoT 다 마케팅, 다 유통, 생산, 다 우리와 관련된 들이죠. 눈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드론은 뭐죠? 이제는 배송과 연결된 거죠. 이것도 마케팅과 다 관련된 것들이죠. AR, VR도 이제는 또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죠. 매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이제 다 제품이나 서비스들 그리고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프로모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카오스 AR 전시. 여러분들 카오스 아시라고 그 동영상 보내드릴 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죠? 이분이 원래는 카오스라는 분인데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전시뿐만 아니라 이분이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조 단위가 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젊은 분인데 방탄소년단도 이런 카오스 제품을 너무 이제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AR 전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유명해졌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NFT라는 기술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왔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플랫폼 자체이죠. 플랫폼 자체에서는 정말 완전히 비즈니스 혁신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공유 경제, 유통,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다 이 트렌드에서 알아가야 될 거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릴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디커플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 쪽에서 CVC, 커스터머 밸류 체인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 뭘까 한번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카카오 택시도 사실 디커플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쿠를 본다거나 교육 서비스 받는 것도 디커플링이고요. 우리가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사는 것도 디커플링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의료나 이제 교육 외에도 부동산이나 이런 디커플링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도 더 디커플링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 이루어진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빅데이터죠. 지금 이제 가연이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일 큰 이 이제 사분에서 제일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매칭 서비스겠죠. 그거 이제 이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까 패턴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스크리닝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같은 것은 어떤 보이는 요소들, 그죠? 보이는 요소들의 필터링이라면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생각지도 않을 것부터도 다 이렇게 걸러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성만, 그러니까 정말 1대1 맞춤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 안에서의 엔진은 스크리닝 기술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우리한테 획기적인 것은 거래에 대해서 거래에 관한 것들이죠. 가상화폐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핀테크는 더욱더 우리 생활 특히 이제 결제와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기술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쿠팡에서도 그냥 밀기만 하면 등록만 하니까 오늘도 저도 쿠팡에서 하나 이제 제품을 구매하니까 밀어서 결제하세요. 그냥 손으로 미니까 그냥 결제가 되더라고요. 참 편리하긴 하지만 단 몇 초도 고민하지 않고 결제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서비스 나왔어요. 솜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할 납부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중에서 카드가 아니고 이제 달달이 얼마씩 이제 뭐 용돈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비용 들어와도 그냥 자동으로 분할 결제하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상품 계좌 등록으로만 분할 결제하기. 근데 이제 우리가 카드 결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먼저 땡겼을 때 빚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 상품을 등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가격 50% 이제 또 퍼센트 저렴하게 지불하고 제품 수령하고 나머지 50% 한 달 후에 하고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무신용카드인데 이런 거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되는 것은 하나의 또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 건 있어요. 무신용카드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신용을 담보로 했을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동이체 할부금액 2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예전의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제품을 공급하면 제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품을 쓰는 사람이 나한테 가격을 지불을 했어요. 그죠? 이제 돈을 지불했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면서 지불하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글 엔진 검색 쓰는데 단 일전이라도 돈을 내나요? 내지 않죠. 근데 구글은 어디서 돈을 벌죠?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광고라든지 다른 이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들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차 보조라고 합니다. 교차 보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분명히 나머지 50% 한 달 후에 이렇게 지불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한 신용과 그죠? 그다음 그 지불의 유예를 누가 책임지는가, 누가 그것을 담보하는가, 이 안에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숨겨진 이제 시크릿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비즈니스 연결했을 때 이제 큰 사업 기회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러한 교차 보조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도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에이전트인데 이 안에 그런 것은 로봇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뭐죠? 우리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아까 우리 고객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AIO라고 그랬어요. Interest Opinion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로봇이 그것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감성의 자체에 대한 어떤 상황적으로 변화는 로봇이 또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찾아낼
지라도 그 이상의 우리는 또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까지 로봇이 이제 접근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영적인 일을 다루는 전문가 분들, 그죠? 특히 이제 종교 관련돼서는 더욱더 그 직업은 더욱더 그 전망이 이제 높다 이렇게 전망이 밝다 높다가 아니라 밝다겠네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D 프린팅은 뭐죠? 저도 3D 프린팅으로 사용해 보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조악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이것도 한 5년 이내면 굉장히 빠르게 집에서 운동화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재만 사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과도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집, 건축, 자동차, 집도 지금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집도 지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이 아니래도 부분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혁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다 접점으로 이루어져 간다. 아까 지금 이제 7C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P는 조금 다르죠. 아까 7C는 고객 차원에서 제가 이제 7가지 말씀드렸다면 7P는 이제 공급 차원에서 또 7P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P, Product, Place, Price, Promotion 외에도 Physical Evidence,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User Stories,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Office 프로마이시스, 그러니까 어떤 공급 업체들이 일관되게 우리가 가치를 전달해 주려고 했을 때의 그 어떤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하나를 물리적 증거라고 하니까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어떤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정갈하게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은행에서도 뭐 그런다든지 그리고 어떤 모든 우리 기업의 사명이라든지 또 기업의 핵심 가치들을 물리적 증거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I라고 그러죠. Corporation Identify라고 그래가지고 CI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급자 측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고객한테 일관성 있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을 어떻게요? 만나려면 한결같이 이렇게 10번 정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약속의 증표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고요. 프로세스도 서비스 딜리버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컴플레인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러니까 고객하고의 제품을 매개로 해서 관계 구축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을 보는 것이 맞고요. 피플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응대하는 모든 우리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겠죠. 직원부터 또 문화부터 그다음에 이사진부터 결정하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까지도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함께 고려해야 된다. 예전에는 마케팅 하면은 요 4가지만 봤지만 이제 7C를 고려해야 된다. 왜? 세상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그죠? 이제는 원래는 이제 주문 생산에서 매스 마케팅, 공장 자동화해서 매스 마케팅 했다가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해서 매스 커스터마이징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거의 주문형 또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더 세분화돼서 마이크로 마케팅, 포켓 마케팅까지 왔습니다. 예, 포켓 마케팅이라는 것은 꼭 집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왔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결국에는 아까 이제 고객 가치를 구현해 주는데 고객 가치가 구현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뭐가 오죠? 우리한테도 이제 응당 대가가 오는 것이 매출이겠죠. 그래서 내가 왜 고객은 이제 나한테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얼마에 어디서 어떻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IoT가 데이터 수집. 예전에는 우리는 시장조사 분석 방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도 시장 조사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니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클 형태죠. 서클 하면서 계속 소라 형태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R&D, 기획, 제조, 마케팅, 판매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서 있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핵심 가치에서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R&D, 제조, 생산, 마케팅과 연관돼서 더 확산돼서 글로벌과 네트워크가 가서 전반적으로 구 형태대로 굴러가는 스타트업에 대한 구성도 저는 그것을 또 스타트업 휠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그 모델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만 가지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하거나 협업 을 하시거나 또 전략을 세우려 할 때 우리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고 전략적으로 실행하기는 계획을 짜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나 이런 모델을 딱 갖고 있으면 머리 하나에 딱 빼고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어느 누구하고 되면 이 마케팅 또는 스타트업 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 형성을 맞아야 될 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런 이제 사례만 하고 잠깐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이 와인을 서비스하는 이제 윙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윙크는 이제 고객의 아까처럼 고객이 어떤 때 와인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와인을 주로 하고 또 이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향신료를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짜기 그죠? 염도는 어떤 염도를 정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막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어요. 예, 축적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축적 전에 이거네요. 먼저 어떤 서비스였냐면, 그러니까 축적을 했을 때 그 많은 패턴을 해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던 와인의 종류는 이 시중과에 비해서 별반 그 차별은 없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독 서비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와인을 사러 가지 않도록 하고 구독 서비스 할 때 할인 한꺼번에 이제 공동 구매인데 한꺼번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봄에 마시는 와인이 다르고 또 바꿔서 5월 달에 마시는 와인이 다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음에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식의 와인을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로 그래서 누가 기쁜 손님을 모실 때는 이런 와인을 좋아하는구나. 이분이 좋아하는 와인과 함께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와인을 구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와인을 직접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서비스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서비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내한테 데이터를 남기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샴푸 또는 바디 클렌저에 대한 그런 그 제품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객이 아까처럼 젠페이스처럼 어떠한 향을 좋아하는지 어떤 용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헤어에 대한 어떤 문의들을 계속 하게끔 하면서 거기에 맞춤으로 이렇게 조금 고가격이긴 합니다. 이 와인도요. 고가격이긴 하지만 나한테 딱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준다 해서 자기네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계속 고객 데이터를 올려주는 거죠. 그걸로 해서 나중에는
더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하면서 가격은 또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도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비디오 시장에서 서비스하는 회사였죠. 그죠? 그래서 비디오 가게가 아니라 이제 요청하면은 우편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었던 그런 회사였지만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대박 치겠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넷플릭스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넷플릭스가 영화를 만드는 거죠. 똑같이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어떤 개봉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SNS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흥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고객들이 남기는 데이터들을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넷플릭스도 고객이 결국에 남기잖아요. 그 서비스 하면서 남기죠. 그죠? 와인도 구독 서비스 하면서 고객이 데이터를 남기는 것이고요. 아까 젠페이스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객이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요.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화면을 다시 한번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고객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고객이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된 고객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고객들이 사실은 평평한 수평적인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소외되지 않고 그걸 우리가 포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외되지 않고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요. 고객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품을 그러니까 가시적인 제품보단 정보에 의해서 가시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고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이 뭘까? 그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사업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 기법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을 응용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결된 고객과 이제 마케팅 패러독스죠. 하이테크 접점으로 하이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터치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기술로 인해서 예전에는 내가 참 어려웠는데 아까 젠페이스도 나는 정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그 소개받은 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 화장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면 난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젠페이스에서 해주는 색조를 가지고 화장할 때 너무 예뻐졌어요. 백설공주처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뻐요. 그게 바로 하이터치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객은 연결이 됐고 그 연결된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주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감성과 영성과 이런 부분들에서 행복감을 전달해 주는 하이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이테크로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요즘에 그 유망 기술, 아주 기술 하다 보니까 AI에서 지금 AI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빠르게 성장하느라 그렇죠.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하이터치 감성을 만들어주고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쪽에서 시장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 컨설턴트가 앞으로는 더 크게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고객을 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약간 조금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약간 이상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마케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여러분들이 좀 그 차원을 고차원으로 갖게 되면 그걸 좀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아, 그런 분들이 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이상형이었죠. 고차원적이었죠. 그분은 어떤 정도였냐면 사실은 그 애플의 디자인, 그죠? 맥킨토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디자이너들 위한 컴퓨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내줄 수 있어서 우리 디자인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게 없을까? 그것만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식당에 갔는데 메뉴에 너무나도 처음 봤던 그 아랍의 무슨 글귀로 되는 메뉴판의 글씨였거든요. 그거 보고 주문도 안 하고 그 메뉴판 들고 바로 사무실 가서 개발자한테 이대로 폰트 하나 만들어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였죠?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있었던 분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이제 약간 차원을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행복해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면 아까 정보 비대칭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은 빅데이터와 그다음 중요성과 그리고 마케팅 전반적으로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마케팅인데 스타트업에서 서비스와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해 나갈 것인가 시장 기회를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흔히 요즘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아까 말씀 디커플링과 그 다음에 그 시장의 규모가 되는가 그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딱 1분 전. 여러분들 다음 주 말고 유성화 대표가 처음 발표죠? 3월 며칠이죠? 17일이요. 7일. 다음 주네요. 그죠? 하실 수 있으시죠? 아, 네. 다음 주. 네. 네. PPT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요. 자,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정성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